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제8장 HTML 도움과 도큐멘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HTML 도움과 도큐멘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하고 코어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인가 싶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야기는 아직 일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 좀 심도가 좀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재미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이런 원리로 동작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게 오늘의 강의 목적이거든요.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뭐 신기한 좀 새로운 기사가 있어 가지고 하나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뭐 작년 연말에 영국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몰라요.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겁니다. 영국에 있는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5개 프로그램 언어라는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영국에 있는 사장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살펴본 건데 특이한 사항은 1등이 SQL입니다. 아마 뭐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이쪽과 연계되어서 SQL 구현이 가능한 프로그래머들을 선호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사항은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는 언어는 파이썬인데 많이 썼고요, 쓰고 있고요,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실무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SQL과 또 자바스크립트가 1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C샵이 생각보다 많은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바보다도 앞서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먼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C샵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바랑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보다 더 많은 우수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 이제 자바 사용자가 많고 자바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자바를 구축된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C샵이 쉽게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앞서가는 걸 보면은 뭐 전체적인 동향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참고로 여기에 보면 이제 구인 광고 건수라든지 연봉을 보면 아직도 자바나 파이썬을 쓴 프로그래머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 C++ 배운 사람들 그것도 생각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건 희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새로 떠오르는 언어로 뭐 타입스크립트 이것도 뭐 자바스크립트의 아류작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뭐 바쉬 이거는 BACL 본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이것도 근데 아직은 시소성인 거고 중요한 건 1등부터 5등 사이, 1등부터 10등 사이에 있는 걸 주로 봐야 되는데 하여간 특이한 게 SQL이라는 거.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활용 능력을 웹 프로그래머한테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좀 주의 깊게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바스크립트 인기가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거.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물론 저도 자바스크립트가 메인 랭귀지는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C샵이라든지 뭐 C++이라든지 C를 주로 전문으로 합니다. 뭐 그 과정에 메인으로 놓고 그 과정에 필요하면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특이한 점이라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대충 감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연봉이 좀 세네요. 예,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HTML 돔의 필요성, 이제 돔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돔 트리, 돔이 뭔지, 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돔 트리가 뭔지, HTML 페이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거기에 돔 객체들이 이제 태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태그는 객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돔 객체를 통해서 HTML 태그 출력 모양이나 콘텐츠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게 메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실제 사용 사용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큰 부담은 갖지 말고 개념을 잡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개념이 대충 잡혔으면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하고요. 또 브라우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 디버깅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소개는 할 수 없는데 뭐 기회가 되면 별도 동영상을 올려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HTML 웹 문서를 만든다든지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웹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내부 구조를 이해하거나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크롬 브라우저의 디버깅 모드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먼저 한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나도 시간이 되면 꼭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HTML 페이지와 자바스크립트 객체. HTML 페이지가 브라우저 윈도우나 탭에 로드되면 브라우저로부터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활용 가능한 많은 객체들을 제공받습니다. 이 객체들은 그림과 같이 여기 보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코어 객체, 오늘 배우는 돔 객체, 그리고 봄 객체로 구성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는 앞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브라우저의 종류나 HTML 페이지의 구조에 관계없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객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객체라는 거죠. 뭐 코어 객체는 스트링, 매스, 데이트, 어레이, 펑션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HTML 돔 객체 오늘 배우는 거죠. 브라우저는 HTML 페이지를 로드하는 과정에서 각 HTML 태그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p 또는 뭐 div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각각 그 이름으로 각각의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HTML 문서의 각 요소를 객체한 것이란 뜻인데 HTML 돔, 그러니까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돔 객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HTML 돔은 W3C 표준으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호출이 될 수 있고요. HTML 돔을 앞으로 이제 간단히 돔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HTML 태그를 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HTML 돔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강의하게 될 것 같은데 봄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봄, 봄, 여름, 가을의 그 봄은 아니고요. 뭐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브라우저의 모양을 제어할 때 사용된 그런 객체거든요. 봄 객체는 브라우저 윈도우에 나타나는 뭐 윈도우 객체, 웹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정보, 또 히스토리 히스토리 정보를 나타내는 히스토리 객체, 또 스크린 객체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걸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문서 하면 이런 내용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문서 특히 여기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그렇죠. 엄밀하게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뭐 코어 객체라든지 뭐 돔이다 봄이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 돔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돔 객체, 돔의 그러니까 뭐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작하는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개념을 좀 잡으면 됩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건 다 돔입니다. 브라우저는 이제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는 보여주는 걸 포함한 그 브라우저 전체에 대한 그런 속성, 어느 객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객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거 답니다. 객체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데 여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거 다 돔이면은 문서에 표시되는 거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문서에 표시되는 걸 제어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건데 큰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HTML 웹페이지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 웹페이지를 꾸미기 위해서 HTML이란 태그 배웠고요. 그 페이지를 꾸미는 CSS3 했죠. 이제 거기 그렇게 배치된 내용을 조작하는 자바스크립트 지금 배우고 HTML 돔에 대한 설명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뭐 HTML 돔을 사용하는 목적은 돔 객체는 HTML 페이지 작성된 각 HTML 태그를 객체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즉 돔은 그 HTML 태그로 생성된 그 HTML 웹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태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트리를 만듭니다. 이 트리라는 거 우리가 그 나무 그걸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제어되는 어떤 데이터의 표시 형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마치 나무와 같이 생성이 돼 있다. 어떤 뿌리, 하나의 뿌리 위에 줄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생성되게 되죠. 마치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꾸며진다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트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해하다 보면 쉽게 뭐라고 그러면 될까? 우리가 윈도우를 쓰게 되면 윈도우 브라우저, 윈도우 탐색기 쓰죠.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 이렇게 폴더 밑에 또 그 밑에 그 서브 폴더가 있고 그 밑에 파일도 있고요. 그 중에 보면 서브 폴더도 클릭하면 또 밑으로 들어가서 또 폴더도 있고 파일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를 근거해서 가지치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내려가는 거, 그걸 다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에다 만든 그 태그들을
각각 하나의 이파리나 가지로 생각하고, 가지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파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틀이라고 한다라고 받아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틀이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뭐 책에 적혀 있는 내용 한번 살짝 훑어볼까요? 뭐 도움을 사용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HTML 태그에는 모양을 결정하는 CS 스타일 시트가 동반되는데, 돔 객체를 통해서 CS 스타일 프로퍼티 값을 바꾸면 HTML 태그에 출력된 색이나 모양이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걸 돔을 쓰는 목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돔 객체를 통해서 HTML 태그의 컨텐츠라든지 즉 텍스트나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돔 트리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마치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브라우저는 HTML 페이지를 로드하면서 HTML 태그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돔 객체들을 트리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 완성이 되면 그걸 돔 트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 돔 트리에 따라서 이 돔에 들어있는 그 객체들 태그들을 그 마음대로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 트리하고 태그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걸 보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때 그 태그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HTML 태그 하나가 바로 돔의 한 노드가 이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는 엘리먼트라는 말도 쓰게 될 겁니다. 아유, 책에 있는 걸 보려고 했더니 말이 더 딱딱해지는 것 같으네. 어쨌든 돔은 뭐냐? 그러면 HTML 태그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구조적이 뭐야? 관리하기 좋게 상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 놓은 걸 얘기해. 그 상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보통 단어를 쓰거든요. 페어런츠 또는 차일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맨 끝단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갖다가 끝단 하나하나 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만 잘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으네. 여기 샘플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런 HTML 문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HTML 태그도 사용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뭐 자바스크립트는 안 들어있네요. 태그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HTML 문서입니다.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텍스트 나오고 여기 인풋 창으로 박스 하나 나오고 버튼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브라우저에 딱 집어넣으면 브라우저가 이걸 쫙 분석을 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이 뭐죠? 이거 HTML 문서네. 그러면 이제 돔이라는 객체의 이게 뿌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걸 만든 다음에 이거는 지금 HTML 문서로 형성이 되어 있어. 여기 HTML 태그 있죠? 그래서 밑에다 태그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HTML 태그는 기본적으로 뭐로 구성이 되죠? 헤드하고 어디 갔나? 바디로 구성이 되죠. 헤드하고 바디 이제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헤드를 봤더니 타이틀이 있네.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 정보를 붙여주고요. 끝이네요. 백슬래시 헤드가 나왔으니까. 바디를 봤더니 P라는 태그가 나왔어요. 그럼 P라는 태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P라는 태그 속에 스팬이라는 태그가 있네요. 그래서 P라는 거 밑에다가 스팬 태그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폼이라는 게 나왔네. 그럼 폼이란 요 말이 나왔으면 폼이라는 태그를 붙여준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 백슬래시 폼이 나올 때까지. 태그를 만들 때 꼭 끝이 어디가 끝인지 태그를 붙인 이유는 이 트리에 보면 이거에 속하는 놈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려는 거구나 라고 확장해 생각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폼 속에 보니까 이렇게 세 개의 태그가 있네요. 태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죠? 꺾은 가로로 시작을 하죠. 인풋이 하나, 두 개 있고 HR이 뭐지? 호리존탈 라인이죠. 수평선. 어쨌든 모르겠어. 그래서 인풋이 두 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HR이라는 태그도 배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폼이 끝났고 바디도 끝났네요. 그럼 트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거, 이것들을 돔 객체라고 하고 이걸 돔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HTML 문서의 구조를 쭉 이렇게 보기 좋게 설명을 해놓은 거네. 대충 감 잡았어. 이 속에 일단 개념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또 이 속에 P라든지 폼이라든지 인풋이라든지 하는 것들 별도의 프로퍼티 값들을 가지고 있죠. P 태그는 스타일이 컬러 블루라는 배경 색깔은 그냥 색깔은 파란색이구나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P 태그 속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별도로 이렇게 정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폼 태그도 별도로 이거는 폼을 만드는 거야. 인풋 태그도 요 끝에 가서 인풋의 타입이 뭔지 또 설명은 뭔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태그를 계층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를 돔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돔이 표현되는 건 이런 브라우저죠. 이 브라우저, 즉 요 브라우저 뷰 여기에 표시되는 것만 돔입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이 브라우저의 사이즈라든지 여기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윈도우 창 이거 브라우저 이게 윈도우가 되고 그 속에 내비게이터 지금까지 돌아다닌 기록이 현재 어떻게 다닐 건지 지금까지 다녔던 기록 현재 이 창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이즈인지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다 관리가 되고 그 속에 도큐멘트라는 게 하나 또 달려서 HTML 문서의 내용을 이렇게 트리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 머릿속에만 살짝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돔이 뭐다 봄이 뭐다 개념만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봄은 그냥 우리가 만든 HTML 문서의 태그를 기준으로 보기 좋게 구조화해서 보기 좋게보다 전문 용어 구조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자료는 자료 형태는 트리 형태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봄은 뭐냐? 그 봄은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야.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모든 객체들을 모델화 시킨 거야. 어떤 형식을 정해 놓은 거야. 샘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창의 크기라든지 내가 돌아다닌 경로 보통 히스토리도 백 누르면 뒤로 이전 페이지 넘어가죠.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봄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 웹페이지는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관리가 된다고 그랬죠. 봄, 돔, 오브젝트 객체. 지금 오브젝트 객체 끝나고 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림만 머리에 딱 떠올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돔트리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건 이거니까. 돔트리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돔트리 루트 맨 꼭지점 맨 위에 여기가 나무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여기 나눠지기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뭐 P, DIV 뭐 쭉 나눠졌었잖아요. 헤드 바디 있고 바디 속에 P 뭐 폼 나누어졌죠. 그래서 맨 위에 도큐멘트라고 적혀 있는 걸 루트라고 합니다. 뿌리죠. 루트는 뿌리라고 합니다. 그 뿌리는 돔 객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돔 객체는 HTML 태그 종류만큼 있습니다. 여기 가지들, 이파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HTML 개수만큼 있다는 소리예요. HTML 태그당 돔 객체는 하나씩 다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돔 트리는 HTML 태그의 포함 관계를 부모 자식 위에 있으면 부모가 되는 거고요. 이거 밑에 있는 애들을 이야기할 때 이거 차일드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리는 누가 상이냐 상이 맨 꼭대기는 루트가 있고요. 그게 선조 원조가 되는 거네. 시조가 되는 거네. 그 밑에 쭉 달리게 되면 위에 있으면 부모가 되고요. 아래에 있으면 자식이 됩니다. 브라우저가 HTML 태그를 화면에 그리는 과정도 이 돔 객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브라우저가 돔 트리에서 도큐멘트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작성한 웹페이지 문서, 웹문서, HTML 문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딱 보내면 브라우저가 받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제일부터 위에서부터 쭉 보니까 이거 HTML 문서 맞네. 쭉 보니까 타이틀 오케이, 헤드 나왔어. 오케이, 헤드 속에도 타이틀이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틀을 만든다. 좀 도큐멘트 객체를 먼저 만듭니다. 얘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TML 태그를 읽어가지고 돔트리에 돔 객체를 하나씩 쭉쭉쭉쭉 붙여 나갑니다. 앞에 그림 생각나죠? 그러면서 다 붙이고 나면 그걸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출력시키면 출력이 끝나면 HTML 문서 로딩이 완료됐다라고 얘기하고요. 화면 출력이 된 순간에 돔트리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걸로 돔이라는 거, 도큐멘트라는 건 딱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돔 내용을 우리가 변경시키거나 이러면은 그 내용이 화면 내가 작성한 문서가 있고요. HTML 문서가 있고 여기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이걸 읽어드리면 딱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때 여기 표시된 내용은 HTML 문서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돔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요. 컴퓨터 내부에 마치 데이터베이스 같이 관리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속에 돔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게 이렇게 바뀐 이후에 이걸 갖고서 화면에 이렇게 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에 이걸 뿌려 놓은 상태에서 이걸 조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 흐름을 좀 잡아주면 됩니다. 어쨌든 돔트리의 특징 맨 꼭대기에 루트라는 게 있고 HTML 문서 안에 있는 태그 하나하나가 그 밑에 달리면서 계층 구조를 이룬다는 거.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모두 조작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브라우저의 사이즈 이런 거. 그 다음에 돔 객체와 HTML 페이지의 화면 출력인데 앞에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예? 돔 객체를 제어하면 HTML 태그의 제어효과가 발생된다. 이 소리는 뭐냐면 돔에 들어있는 내용을 수정을 시키게 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도 바뀐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돔 트리죠. 돔 트리. 그래서 제일 위는 도큐멘트가 있고요. 도큐멘트 안에는 HTML 문서 하나가 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었고요. 바디 밑에는 P 태그하고 폼 태그가 있었죠. P 태그 밑에 스팬이라는 게 있었고요. 폼 태그 밑에는 input HR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돔 트리가 완성이 되면 이걸 불러다가 이렇게 표시한다. 타이틀에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줘. 이게 이제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죠. 가만있어 봐. 바디 그 밑에다 표시될 것들이네. 뭐가 있는지 봅시다. P 오케이 여기다 P 표시해줘. P 밑에 또 뭐가 있네. 그래 이거 표시해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폼 나왔네. 폼 표시해줘. 폼에 뭐 있는지 보자. 인풋이 2개 있네. 그래서 얘 표시하고 얘 표시한 거죠. 그리고 HR 나왔네. 여기 줄 표시한 거. 이런 식으로 돔 트리가 완성이 되면 브라우저는 그걸 불러다가 화면에 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이해 못했을 것 같아서. HTML 문서가 브라우저가 이런 일을 해주는구나. 지금 브라우저가 무슨 일을 하는 걸로 감이 잡히죠? HTML 문서를 분석하는 일을 해줘요. 얘가 분석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런 트리를 만들어주고 있네. 브라우저는 단순히 우리가 메모장이나 아래 한글 같이 탁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속에 기능이 많이 숨어 있네요.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편집할 때 그 창에 타이핑을 친다고 해서 막 그려지는 걸로 타이프 글씨가 나오는 걸로 끝이 아니죠. 글씨 크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띄어쓰기도 할 수도 있고요. 화면의 사이즈, 즉 어떤 틀에 표나 이런 데 집어넣고 사이즈를 조절하면 그 속에 있는 글자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재배치가 이루어지죠. 생각보다 단순한 그렇게 화면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고 그거를 가공이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웹페이지 이거에 비해서 한 1억 배쯤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몇몇 회사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얼마 전에 네이버 브라우저 있죠. 모바일 보면. 그리고 네이버에서 웨일이라는 그 웹 브라우저도 아마 만들어서 오픈한 것 같습니다. 저 잠깐 써봤는데 이거 진짜 뭐 크롬이 워낙 좋아서 크롬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크롬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브라우저를 만든다는 게 마치 비주얼 스튜디오, 그 C 프로그램이나 이런 C 프로그램 잘 때 비주얼 스튜디오 쓰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못한데 거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는 너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고요. 브라우저도 만만치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뭐 구글 같은 경우가 크롬 브라우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크라우딩 서비스를 본격화 시켰죠. 물론 그 배경 그 다른 가지로는 그 안드로이드라는 OS가 어떻게 보면 마치 안드로이드 OS 하나의 브라우저 같지 않아요? 마치 그 웹브라우저 쓰듯이 터치하면 뜨고 거기서 모든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 환경이 이렇게 발전 진화해 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엄청나게 어려운 기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튼이 100개가 넘는 기계를 본 적이 있나요? 컴퓨터 빼고? 없습니다. 컴퓨터라는 기계 어마어마한 기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써요. 이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기계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냥 확 돌아선 거죠. 즉 이야기하면 컴퓨터는 개발자 전용 기구입니다. 즉 전문가를 위한 기구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기껏 마우스밖에 쓰질 않죠. 패스워드나 입력하고. 즉 컴퓨터란 기계가 이게 전문가용이냐 사용자용이냐, 즉 개발자용이냐 사용자용이냐를 엄밀히 경계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써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애플에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물론 전에도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서 상품을 만든 거죠. 그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이니까 뭐하는데 그전에 그런 환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확 바꿔버렸죠. 터치 베이스라는 거죠. 모든 걸 터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구글 같은 경우가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해서 오픈하면서 더 좋은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었죠. 일단 구글의 막강한 그 기술력, 즉 구글 검색 엔진으로 쌓여져 축적된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도 구글 건 알죠? 이런 서비스를 그 플랫폼에 막 깔기 시작한 거죠.
안드로이드 OS를 그런 사용자용 환경에 맞도록, 거기에 맞도록 만든 게 안드로이드 OS입니다. 사용자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컴퓨터에다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할 때 보면 그걸 어디에 저장했는지 그 파일이 뭔지 다 기억해야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 어떻죠? 파일 이름 알아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파일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는 개발자가 어느 파일에 들어있는 무슨 데이터 이걸 확인할 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어제 찍은 거 아니 이 그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어디 저장됐는지 이게 무슨 이름으로 저장됐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들어있는 내용이 난 중요하거든요. 사용자는.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 버려요. 엄밀하게는 그 폴더를 열어보면 여러분은 사진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멋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OS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썰이 좀 길었네요. 어쨌든 지금 이 돔이라는 것도 그런 환경에서 제어되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돔 객체를 구성하는 거, 돔대는 돔트리라는 게 돔은 돔트리라고 그랬죠. 돔은 돔트리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밑에 도큐멘트라는 거, 도큐멘트 밑에 HTML이 있고요. HTML 밑에 이제 트리가 구체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걸 구성하는 요소는 태그 단위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태그 HTML 태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 엘리먼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먼트 뭐 이런 용어 잘 쓰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 태그라고 했잖아요. 태그가 엘리먼트예요. 여기 그림 있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모든 게 트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 태그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일단 태그 이름, 엘리먼트 이름, 그다음 속성이 뭐죠? 이런 거 이거.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불러쓰기 위해서 거기다 이름을 달아주죠. 우리 CSS 지정할 때 보면 설정했던 거 있죠. ID, 클래스 이런 것들, 그런 게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또 땅이 뭐 있죠. 뭐 URL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거기에 뭐 있었죠. 타이틀을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CSS 스타일도 들어가죠. 이게 속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벤트 리스너도 들어가죠. 이런 온 클릭,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컨텐츠라는 게 들어가죠. 이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 이 용어들을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라고 한 겁니다. 이너 콘텐츠는 오늘 강의 후반부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바꿔야지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또 리스너는 사용자의 동작을 쫙 귀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그에 원하는 액션을 취해주는 애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자바로 프로그램을 짤 때, 웹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죠. 이거는 어떤 걸 찾아내는 효과, 이거는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제어하는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어떤 HTML 태그는 또 그걸 엘리멘트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용어는 많이 알면 되고요. 용어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개념을 잘 이해하는 걸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준 건 이 태그만으로 구성된 거 틀이 보여줬습니다. 속성, 엘리먼트, 어트리뷰트, 스타일, 리스너, 그 다음에 이너 HTML. 이너 HTML? 내부에 있는, 이걸 다른 말로 컨텐츠라고도 합니다. 컨텐츠라고 써놓고 이너 HTML이라고 읽는다. 웃긴 얘기인데 그냥 내용이죠. 화면에 표시된 내용, 컨텐츠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의미로 이거 좀 의미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단어가 맞는 건 아니죠. 특별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작성된 걸 나중에 불렀을 때 어떻게 하죠? 요 태그 부분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구나. 여기 없네. 뭐 get 해갖고 불렀었죠. 엘리먼트 ID, 엘리먼트 by ID 해서 불렀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거, 태그를 중심으로 돔트리를 만들어 태그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엘리먼트, 속성, 엘리먼트, 어트리뷰트, 스타일, 리스너, 이너 HTML이 있어. 잘 몰라도 돼요. 뭔가 있어만 알아주면 됩니다. 또 계속 가봅시다. XML 구성 요소를 가볍게 설명한 겁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은 동일한 건데, 프로퍼티가 뭐지? 속성, 뭐 색깔이 어떻게 돼, 배경 색깔이, 이미지는 뭐가 돼, 이런 것들 있죠. 메소드, 돔객체 이런 거 없었는데, 돔객체는 태그로만 된다며 그게 엘리먼트 또 태그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 속에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트리에는 그게 있고요. 그거 말고 트리에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너는 뭐야 그러면 학번 딱 되면 학번 속에 그 학번 이름 학번만 갖고도 몇 년도 입학했는지 무슨 과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뭐고 성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프로퍼티에서 HTML 태그의 속성, 메소드 해가지고 돔 객체에서 멤버 함수로서 HTML 제거할 수 있는 기능. 돔 객체 기능의 태그의 내가 말을 섞었다. 돔 객체를 구성하는 건 태그고요. 이건 돔 객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아까 좀 앞에 건 태그였어요. 이거는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막 나가네. 돔 객체는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합니다. 프로퍼티. 그다음 메소드는 프로그램 작업 처리 방법이라고 했죠. 컬렉션 요 용어도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메소드는 특정한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 또 함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어놨네.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소드는 함수, 그리고 컬렉션이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컬렉션이 뭐냐면 목록이에요. 목록. HTML 태그 속이면 HTML 문서 속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죠. 태그들의 그 목록, 태그에는 p 태그도 있고 div 태그 있어. 맞아요. 그것들 이야기합니다. 네. 그냥 집합적인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목록을 구성할 때 우리가 조건을 주죠. 야, p 태그들만 다 모아봐. 이름은 몰라, 아이디 몰라도 p로 돼 있는 거. 뭐 div 태그만 다 모아봐. 이렇게 해서 그걸 별도의 목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목록을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뭐 수집한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식 돔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과 비슷한 몰라 이선 그냥 컬렉션은 모아놓은 것들 목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목록을 개발자가 지정해서 모을 수 있어. 전체 다 아니면 이것만 저것만 지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메소드는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 즉 함수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어느 학문이든지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럼 반은 다 배운 겁니다. 반 배운 겁니다. 그 용어를 어디에 써먹을지 하고 거기 제한사항만 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되거든요. 용어 제일 중요합니다. 메소드 컬렉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벤트 리스너 기억나죠? 온 클릭 이런 거 있었잖아요. HTML 태그에 작성된 이벤트 리스너가 HTML 태그에 작성된 이벤트 리스너가 반영이 된다. 어디에? 돔 객체에. 여기 이벤트 리스너는 굉장히 많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겁니다. 메소드는 뭐가 있고 컬렉션은 뭐가 있고 이벤트 리스너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뭐당? 태그당, 태그별로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해줄 거거든요. 그다음 CSS 스타일 이건 아는 거죠. 이 둘은 해봤던 거니까 이미 듣던 얘기니까요. HTML 태그에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 정보죠. 이쁘게 꾸미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보가 돔 객체를 구성합니다. 트리가 기본 목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돔 트리는 어느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처음에 목차 나오죠. 목차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것만 보면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책에 수록된 내용의 주요한 주제는 목차에 다 등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즉 HTML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 표시된 모든 내용은 HTML 문서, 웹 문서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 태그로 지정된 거는 브라우저에 다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외우려고 하는 거 뭐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생활에 나한테 익숙한 요소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연상작용이 돼서 연상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온 용어도 프로퍼티, 메소드, 컬렉션, 그다음 리스너,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를 말 들으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이벤트예요. 보통 이제 사용자 액션,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화면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어떤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키보드로 값을 입력한다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를 쭉 듣고 있다가 감지하는 거죠. 움직임이 있어. 값 입력했어. 그런 걸 이벤트 리스너라고 합니다. CSS 스타일은 알죠?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여기서 좀 썰이 많고 말이 길어진 거는 중요해서 그래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잡읍시다. 프로퍼티, 메소드, 컬렉션, 이벤트 리스너, CSS 스타일. 오케이. 돔 객체 구성 요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때 돔 트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속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돔 객체 P라는 게 만들어지면 컴퓨터 내부에 이런 형식의 틀을 만들어. 이걸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여기 아이디는 뭐야? 여기 볼게요. 이런 웹 문서가 있을 때, 이런 HTML 문서가 있을 때 이게 컴퓨터 내부에 저장, 즉 브라우저가 분석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딱 나왔네. 새로운 태그 나왔어.
돔에다가 그 트리에다가 새로운 노드 만들어줘, 가지 하나 쳐줘. 그거의 이름은 퍼스트 P야. 집어넣어주는 거죠. 태그는 무슨 태그 썼었죠? P 태그 썼어.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죠? 가만히 있어봐. 살펴볼게. 일단은 P 태그가 여기서 일단 끝났으니까 이것은 요까지 요게 들어가는 내용이죠. 요게 바로 이너 태그가 됩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야. 스타일은 지정된 거 여기 있네. 스타일 컬러 블루라고 되어 있어. 스타일은 여러 가지 값이 있을 테니까 확장시켜서 여기 다시 그려놨습니다. 색깔은 뭐야? 그밖에 특별히 지정된 거 없어. 그렇지만 틀은 만들어놔. 이러고 끝낸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P 태그 속에 있는 내용들, P 태그 속의 내용을 봤더니 온클릭 이벤트 리스너가 들어있네.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벤트 리스너는 뭐가 있지? 쫙 확인해 봤더니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나?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디스 스타일 컬러 티어라고 되어 있죠. 티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처리할지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메서드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온클릭을 썼을 뿐입니다. 이런 목록도 관리가 된다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 만들었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네. 이거 결론은. 그리고 이제 컬렉션은 이것들 관련된 건데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컬렉션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 이 P 태그 밑에 또 다른 여기 SPN이 있네. 이것들 얘기하는 거네. 이거는 P 태그 속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다르게 처리됐으니까 나중에 관리는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목록화돼서 관리된다는 거. 요건 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건 이렇게 작성된 HTML 웹 문서, 그러니까 웹 문서 내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 돔 객체는 P였네. 요거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돔 트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거기에 되는 하나하나 P에 대해서 이런 정보도 관리가 된다. 그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말이 많으니까 중요한 게 뭔지 놓칠 것 같은데 감이 잡힙니까? 뭔지 몰라. 프로퍼티는 뭐 속성값, 태그라고 태그가 아니라 태그에 들어간 설정값들이었고, 메소드는 온클릭 뭐 이런 것들. 온클릭을 했을 때 처리되는 내용. 온클릭을 했을 때야. 이건 엄밀하게 메소드는 온클릭은 아니죠. 온클릭은 이벤트 리스너죠. 이벤트 리스너고요. 내가 만든 함수들 있잖아요. 뭐 메시지를 출력해 뭐 이런 것들, 펑션이라고 보통 기술되는 거. 이게 펑션이에요. 펑션. 이렇게 설명이 났구나. 펑션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들이 다 메소드입니다. 처리 방법. 컬렉션들은 그것들의 목록인데 지금 하나라 표시가 안 되고 있고요. 이벤트 리스너는 사용자가 액션을 취한 경우 그 액션을 감지해내는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는 온클릭이 되겠죠. CSS 스타일은 여기 스타일이라고 지정되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것도 따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좀 그려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 돔트리네. 돔트리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대충 감 잡았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이게 돔트리인지 어떻게 알죠? 도큐멘트잖아요. HTML이고 이거는 웹페이지를 갖다가 브라우저에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돔, 즉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내부에 관리가 돼요. 이걸 돔 트리라고 해요. 왜? 트리 모양으로 됐거든요. 뒤집어 놓으면 나무와 같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 바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디 위에는 HTML이 있죠. 이거는 바디의 부모는 HTML이 되는 겁니다. 또 HTML의 자식은 바디가 되는 겁니다. 또 HTML 자식에는 헤드도 있는 겁니다. 또 바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 P는 바디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는 P의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페어런츠가 되고 차일드가 되고. 이거 특별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럼 헤드하고 바디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헤드하고 바디는 사촌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엄밀하게 사촌이라는 게 남이죠. 가지가 이제 찢어졌죠. 남입니다. 이건 관계라고 하지 않고요. 별도고요. 바디 안에 보면 P 태그하고 폼 태그가 있거든요. 이 둘의 관계. 이것도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긴 되겠네. 이 둘을 사촌 관계라고 합니다. 사촌 관계, 시블링 관계라고 합니다. 시블링 발음이 좀 더럽네. 그래서 뭐 이거 시블링 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야, 네 사촌이 누구야? P.
P, 네 사촌은 누구야? 폼. 이런 식으로 넘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야, 네 타이틀, 네 사촌이 P만 있어? 아니요, 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들은 다 동일한 레벨에 있기 때문에 얘들끼리를 시블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같은 부모 밑에 있는 것만 사촌이라고 하죠. 얘들은 남이죠. 얘들은 관계 형성 안 합니다. 남입니다. 에이씨, 우리 가족하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할아버지 밑에 작은 집 큰 집에 있는 사촌들, 그 자매들, 그 자식들의 관계가 사촌이지 옆집 사람과 나랑 사촌이 아니죠. 또 우겨라 이웃 사촌이라고.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식 관계, 부모 관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시블링이 뭔지. 시블링은 오늘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발음도 안 좋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엘리멘트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어느 게 우선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순서를 정한 거고요. 형식적으로 먼저 나온 놈이 앞서는 겁니다. 먼저 나온 퍼스트 엘리멘트 차일드, 마지막에 있으면 라스트 엘리멘트 차일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용어 쓰지 맙시다. 자식 부모는 설명하는 단계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부 메소드에 보면은 특정한 이제 코어 객체가 제공된 메소드에 보면은 이 관계를 페어런츠니 차일드니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페어런츠 차일드만 명확히 이해해 줍시다. 페어런츠 차일드. 뭐 시블링은 돔 트리에서 동일한 레벨에 있는 모든 사촌 또는 형제 돔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든지 지금 책을 보니까 같은 부모의 자식이든지 다른 부모의 자식이든지 족보상으로 같은 레벨은 모두 시블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 아이 시블링. 다 시블링이래네. 이런 시블링이 있나. 그렇게 받아주기 바랍니다. 시블링이네. 근데 뭐 이웃 사촌, 그래 사촌이네. 앞에 설명을 아니라고 했는데 알았죠? 다 시블링이래요. 위에 있으면 부모, 아래 있으면 자식. 페어런츠 차일드 옆에 있으면은 시블링. 오케이, 넘어갑시다. 샘플 하나 지금 잡아봤습니다. 이 샘플이 뭐냐 그러면 앞에서 돔 객체 P 프로퍼티하고 이벤트 리스너 그리고 CSS 스타일을 이용해서 접근한 사례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돔 트리에서 아이디 속성이 퍼스트인 걸 찾아가지고 그 돔 객체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돔 앞에 설명만 했는데 이런 게 들어갔고요. 여기 P 태그가 있잖아요. 이거 이름을 갖다 퍼스트 P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것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것만, 만들어진 거를 조작하는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돔은 지금 왜 배우는 거죠? 브라우저의 웹페이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려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바스크립트로 그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에 특정한 내용,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문장입니다 라는 게 화면에 표시가 여기 표시됐네. 이렇게 표시가 됐거든요. 이걸 조작하는 걸 짜보고 싶거든요. 이걸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직관적으로 보면 여기 이것은 문장입니다,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돔트리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거기서 찾아와야죠. 찾아올 때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뭐지? 그래서 코드를 봤더니 P 태그로 생성을 했는데 거기에 아이디를 달아놨어요. 나중에 찾아 쓰라고. first P. 그래서 그걸 찾아오는 명령이 도큐멘트라는 그 돔 객체 안에서 엘리먼트 바이, 아까 그 태그들 다 엘리먼트라고 한다고 했죠.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엘리먼트를 찾아봐. 그리고 그걸 가져와 이 소리입니다. get element by ID. 그래서 아이디가 first P인 걸 찾아서 그걸 여기다 기억해 줘. 가져오는 지금 들고 오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딘지 그 주소를 기억해. 이런 소리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값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온 거죠. 이게 없으면 에러 나겠죠. 뭐 에러 나면 자바스크립트나 웹페이지는 아무것도 표시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앞에 보면은 돔 객체라고 그래 갖고 돔 객체 뭐 설명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중요하다고 용어 설명하듯이. 그때 나온 게 뭐가 있었죠? 프로퍼티 메소드 커렉션, 이벤트 리스너란 말 했었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프로퍼티가 되겠죠. 뭐가? 여기 아이디가 그 프로퍼티잖아요. 그 속에 P 태그 속에 있는 아이디 가져와서 찍어줘. 그런 겁니다. P 태그 속에 아이디가 뭐지? 요거 그거 찍어줘. 그리고 P 태그 속에 들어있는 태그 네임 찍어줘. 아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컴퓨터 내부에 관리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표 이렇게 대충 표라고 하기는 노란색으로 그려준 거 있었잖아요. 그 정보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 네임 가져와, 이너 HTML 가져와,
스타일 정보 가져와. 온클릭 리스너가 뭔지 가져와. 온클릭, 여기에는 온클릭일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아마 거기에 보면은 온클릭이라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요게 들어 있었었거든요. 이거 불러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태그를 불러오게 되면 태그 속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객체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트리는 목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목록에 있는 거는 그 내부에 돔 객체 내부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했어요. 관리되는 내용은 프로퍼티, 메소드, 컬렉션, 이벤트, 리스너, CSS 스타일들이 관리가 돼요. 뭔지 모르겠어. 아이씨, 이것들이 그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요. 이런 것들로 합시다. 그럼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요. 필요하면 이렇게 그 객체 이름, 이 요거는 내가 지정한 이름입니다. 예, 그 이름 점 해갖고 해당하는 아이디, 즉 이게 프로퍼티가 되겠죠. 프로퍼티 이름을 접어주면 그 값이 여기 결과 나왔듯이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가 별도 창에 제시가 됩니다. 이게 왜 별도 창에 나오지? 어디서 그렇게 했지? 여기 있구나. 얼러트라는 거 썼네. 여기 얼러트 뭐죠? 우리 자바스크립트 초기에 배웠는데 얼러트, 컨펌, 또 뭐 있었죠? 프롬프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었죠. 별도의 창이 열리는 경우잖아요. 별도의 창.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태풍 통신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얼러트 우리 배웠던 거죠. 죄송합니다. 잠깐 빠져나갔다 왔는데 느낌이 있었나? 예, 얼러트 그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울 때 보면 우리 다이얼로그 창 하는 거 있었죠. 그때 얼러트, 프롬프트, 컴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거 표시하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없죠. 없나? 여기 텍스트 표시하려. 텍스트가 뭔데? 요거죠. 여기다 변수로 지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뭐지? 우리 저기 그때 코어 오브젝트 할 때 언뜻 이런 게 나왔는데 문자열을 조합하는 거네. 다운표 속에 있는 건 그대로 들어가고요. 변수나 객체 이름을 적어주면 객체 저장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이거 뭐야? 중복 연산전에 계속 텍스트라는 이름에다가 표시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붙여달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붙여. 직접 화면에 표시 안 하고 직접 화면에 표시하려면 여기다 도큐멘트 라이트 써주면 되죠. 근데 쫙 붙인 다음에 한 방에 그걸 얼러트에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줄 바꾸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일단 뭐 대충 비슷해. 줄 바꾸면 끝에 여기 백슬래시 n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 얼러트 창에 표시되는 거 줄 바꿈이 자동으로 됩니다. 요거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얼러트 창 같은 경우는 이런 다이얼로그 창에서는 이게 잘 먹어요. 그렇지만 웹페이지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라고요. 어쨌든 그 내용을 이런 변수에 쭉 담은 다음에 한 방에 얼러트해서 처리했습니다. 돔 객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돔 객체 내용 확인, 구조 출력, 돔 객체 내용 확인, 이게 낫겠다. 이걸 딱 눌러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내용 집어서 실습 다 하고 있는 거죠. 예제가 제시된 거는 여러분이 실습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 앞에서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떠들고는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W3C에서 표준화한 돔 객체 주요 프로퍼티. 프로퍼티가 뭐지? 아까 그 속성들, 뭐 아이디, 랭, 스타일, 타이틀, 이런 것들, 태그 네임, 이너리지다, 이거 본 거다. 이런 건 앞에서 언뜻 봤죠.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그가 기본으로 프로퍼티로 사용이 됩니다. 속성 값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돔 트리 관련돼서는 이런 프로퍼티도 있습니다. child element count, 이건 뭐야? 자식 개수, 자식이 몇 명이냐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도 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p child element count 하면은 p 태그 밑에 자식 태그 엘리먼트가 몇 개 있는지, 태그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래요. 그리고 p 태그 하고서 그 밑에다가 p는 뭐하다? 폼은 되겠다. p는 하나니까 폼 밑에다가 first element child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거 나오고 next 하면 두 번째 거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속에 들어있는 거 제어가 되는구나. 오케이. 트리를 기준으로 제어하는 그런 프로퍼티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제어라기보다 어떤 값들이죠.
프로퍼티는 특정 값이에요. 값을 설정하거나 불러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RW라고 체크를 해놨죠. 이거는 여기 RW라고 적힌 거는 저장이 되는 걸 내가 읽어낼 수도 있고 내가 그 값을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고 R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죠. 이거는 불러낼 수만 있는 겁니다. 자식을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죠. 자식을 만들어 붙여줘야 되죠. 자식을 낳아야지 있는 거지. 우리 자식 있는 걸로 합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리드 온리 읽는 작업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른쪽에 표시된 RW의 의미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냐, 값을 저장할 수 있냐, 아니면 읽을 수만 있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읽어줘요? 읽어도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이 페이지 열어서 또는 파워포인트 파일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 인터넷에다가 JS 이거 치면 JS 자식수 카운트 이러면 아마 이거 바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뭘 알아야지 검색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지. 여기 관련된 건 대부분 다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아니 돔 객체 중 이런 용어가 있으면 보다 범위를 좁혀서 정확한 값을 불러낼 수 있겠죠. 검색 요령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WC에서 표준화한 돔 객체 주요 공통 프로퍼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컬렉션과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컬렉션은 목록이라고 했고 메소드는 함수라고 했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메소드는 끝에 가서 괄호가 달려 있어요. 진짜네, 다 달렸네. 컬렉션이나 앞에 설명드렸던 프로퍼티에는 괄호가 달리질 않습니다. 이게 틀린 점이에요. 괄호가 달린 순간에 이건 메소드네 라고 생각합니다. 메소드는 뭐지? 함수 일을 처리하는 방법.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돔객체 컬렉션은 차일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왜? 돔객체에서 목록은 그 밑에 달린 자식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돔.차일드 해가지고 쭉 불러내게 되면 돔.차일드에서 그냥 쓰는 건 아니죠. 돔.차일드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되면 돔 트리 안에 달려있는 그 태그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나올 것 같아요. 메소드는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돔 트리 안에서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는 거네. append child, append 추가하다는 의미예요. 더하다, 추가하다. 자식을 추가할 수도 있네. 그리고 돔을 클릭했을 때 돔의 포커스 이런 소리. 용어 보니까 대충 알겠네. insert before 뭐 앞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소리인데, 쿼리는 질문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셀렉터를 질문한다. 리무브 삭제한다는 소리죠. 리플레이스 대체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를 다른 거로 바꿀 때 리플레이스,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버릴 때 리무브라고 합니다. 자식을 없앨 때, 리스너를 없앨 때 이런 거 씁니다. 뭐 단어만 대충 알면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특정한 객체에는 꼭 프로퍼티, 컬렉션, 메소드가 있다는 거. 아까도 강조했었죠. 프로퍼티 뭐뭐 강조했더라 내가. 여기 자 프로퍼티, 메소드, 컬렉션, 리스너, 이벤트 리스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는 몇 번 더 나오는데 표 내용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필요할 때 꼭 찾아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써봐야죠. 오케이.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HTML 돔이죠. 돔 트리, 또 그게 HTML 태그, HTML 페이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돔 객체가 어떤 구조로 있는지. 돔 구조가 뭐죠? 돔트리죠. 돔트리. 움트리 아니고 돔트리. 이 객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노드가 다 태그죠. 그래서 엘러먼트라는 소리 썼었잖아요. 여기에 도큐멘트가 있고 밑에 HTML이라는 태그, 이게 첫 번째로 잡히죠.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있죠? 그 속에 뭐 있지? 헤드, 그 다음 바디가 있죠. 헤드 속에 또 뭐가 있죠? 타이틀 있고요. 바디 속에는 또 뭐가 있었죠? 뭐 확인하려면 있죠. P 태그 있었고, 폼 태그 있었고, 앞부분에 나왔었죠. 이런 거 얘기하는, 이게 바로 돔의 구조가 되는 거고 HTML 태그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돔 객체를 통해서 여기 이걸 갖다가 이걸 신경 안 써도 되지 뭐. 태그 출력문화 콘텐츠 제어하는 거 있었죠. 여기 뭐 썼죠?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뭐 있었지? 태그 네임, get element by 뭐 이런 것도 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써서 콘텐츠 출력 모양이나 콘텐츠 제어하는 거. 그게 자바의 역할이에요. 엄밀하게는.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트 객체 그 이해했고 라이트 메소드 쓰는 거 있죠. 라이트 라인 특별한 건 없었고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맨 마지막 조금 직전에 한 거. 이거에서 동적으로 돔 객체에 웹페이지를 추가하는 거. 웹페이지 추가 어떻게 했지? 윈도우 오픈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려요. 페이지 추가를 잘해야 되지. 그리고 만들면 그 속에다가 돔 객체에 대한 것이 있었죠. 윈도우 이름 주고 뒤에다 도큐멘트 점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에서 막 내용들 집어넣었었죠. 그런 내용 뭘 배웠었구나, 뭘 배웠었지 라는 생각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이거 개념 잡는 쪽에 좀 집중해 주길 바라고요. 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길 바라고, 중요한 건 그 실습 예제를 돌려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돌리면서 그냥 보지 말고요. F12번 키 눌러서 디벨롭먼트 툴에서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아, 이 코드가 동작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브라우저 누르면서 바뀌는 걸 좀 봐주길 바래요. 느낌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손으로 익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익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완전히 틀려요. 이해 대상 해갖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실습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HTML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감각 있는 친구는 금방 따라갈 수 있고요. 오늘 배운 돔 같은 경우는 이 웹 환경에서 프로그램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웹 환경을 이해하는 어떤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